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단일화로 갈등을 겪던 국민의힘이 오늘 새벽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고 한덕수 예비 후보를 당의 대선 후보로 등록해 유례없는 대선 후보 교체를 강행했습니다. 오전부터는 한덕수 후보 선출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선관위의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신경희 기자, 국민의힘 전당원 투표는 시작이 됐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당원 투표를 진행합니다.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변경하는데 동의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과반 이상 찬성이 나올 경우 내일인 11일 전국위원회에서 한 후보로 최종 후보를 지명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입당 절차를 마친 한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전 용병이 아닌 야당 폭주에 싸운 동지라며 대선 승리를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불법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문수 후보가 시간을 끌며 단일화를 무산시켰다면서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자, 신 기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영남 지역을 찾았다고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창녕을 시작으로 진주와 하동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조금 뒤 오후 3시 진주에선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은사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을 만날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남 창녕 연설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를 둘러싼 논란을 지적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진다면서 모든 공동체 책임자의 제일 덕목은 구성원 통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부터 이틀간 대선 후보 신청을 받는데 민주당 김윤덕 중앙선대위 총무본부장은 앞서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등록을 신청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오늘 오전 직접 후보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 두 차례나 마주 앉았던 김문수 한덕수 후보 측의 단일화 협상은 1시간을 채우지도 못한 채 잇따라 결렬됐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를 당 후보로 재선출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자정쯤 비대위와 선관위를 동시에 개최했는데 국민의힘이 공지한 후보 등록 시한은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초유의 후보 교체 상황은 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김문수, 한덕수 후보 측은 단일화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의 이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의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원칙입니다, 원칙. 같은 이유로 한 차례 협상이 결렬됐다가 1시간 반 만에 다시 만났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겁니다.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경선룰인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김 후보 측은 국민 여론조사 100%를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자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후보 교체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2차 협상 전 의원총회에서 협상 결렬 시 대통령 후보에 관한 결정 권한을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비대위는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과 한덕수 후보 입당 후보 등록 안건을 올려 7명 중 6명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공고를 올린 뒤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올려 오늘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았고 이후 한덕수 후보가 후보로 등록됐다고 공고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11대 대통령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김문수 후보가 더욱이 단일화는 김문수 후보님의 약속입니다.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18일 동안의 과정에서 22번이나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런 경우는 아마
전 세계 정당 역사상 처음. 자, 자고 일어나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바뀌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뽑은 지 일주일 만에 사상 초유의 후보 교체를 강행하면서 전국이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을 마치고 험지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한덕수 후보 선출을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요. 국민과 당원께 죄송하다면서도 김문수 후보를 직격했고 후보 교체는 불가피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문수 후보는 당원들의 신의를 헌신짝같이 내팽개쳤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는 후보가 되기 위한 술책일 뿐이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비대위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열었고 당원 여론조사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비대위는 이렇게 모아진 총의와 당원 당규에 따라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정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는 후보가 되기 위한 술책이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김 후보가 시간을 끌면서 단일화를 무산시켰다 이거예요. 아무래도 그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 처음에 나서기 시작할 때부터 단일화를 직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이제 경선을 뛰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당원들도 그리고 또 국민들도 여러 가지 이제 나머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한 김문수 후보에게 좀 지지를 모아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후보가 되고 나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긴 하는데 일단 후보 등록이 된 이후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실상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단일화가 지금 이제 돼야 되는 그 조건은 저희 국민의힘이 2번 후보로 이제 단일화가 되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12일 이제 후보 등록 그러니까 선거 운동이 돌입하기 마지막 날인 11일까지 내일까지는 이제 단일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일단은 후보로 내가 이제 등록을 하고 단일화는 그 다음 주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이 동안에 이제 또 김문수 후보 측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당에 대한 비판과 또 음모론 여러 가지 이제 자해행위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해당 행위들을 많이 이제 또 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이렇게 단일화 과정을 끌고 가서는 오히려 당의 분열만 더 자초하겠다, 더 초래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단호한 결정을 좀 신속하게 빠르게 내리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름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 김문수 대선 후보를 취소한 건 이재명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것이고 당원들의 명령이라는 건데 정작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원들 상당수도 납득하지 못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압도하는 지지율이 나온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그런 지지율이 없기 때문에 뭐 독주를 막기 위한 것이다라는 명분은 사실상 그냥 그 레토릭에 불과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당원들의 명령이라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 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던 거는 단일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83% 정도가 단일화해야 된다고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그들이 원했던 건 김문수 후보도 설득하고 한덕수 후보도 설득해서 그 두 후보가 경선을 치러서 어떻게든 단일화를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한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버리고 다른 후보의 자격을 갑자기 새벽에 등록을 받아서 날치기 하듯 통과시키는 걸 말씀하신 건 아닐 거거든요. 만약에 그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단일화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치를 때 후보 등록 과정에서 우리가 5월 11일 이전에 다른 후보가 단일화를 할 수도 있고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시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었었습니까? 그때 그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뭔가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은 가질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정도의 뭔가 법적 책임, 제도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좀 지도부가 지금 상당히 무리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궁금한데요. 지금 어떤 절차를 밟고 있고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내부 분위기는 상당히 예상하시는 것처럼 무겁습니다. 네. 하지만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결정을 저희가 하느라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발표를 얘기한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지는 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쉬웠겠지만 지금 이 결정은 모든 것이 정말 비판의 화살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부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한 번도 이재명을 앞선 적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것은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에서는 신락 같은 희망, 정말 기대였습니다. 하나로 어떻게든 힘을 다 모아서 하나로 합쳐야지만 정말 이재명 세력에 이길 수 있다. 그런 사명감으로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에게 투표를 해주셨던 일반 국민들도 여론이 마찬가지로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었고 또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 83%의 이제 당원들이 네. 이제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하기 전에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은 이미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의견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께서는 거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합의를 해서 단일화는 참 이룰 수가 없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읍참마속이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참 무거운 마음으로 단일화를 했습니다. 단일화를 하는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국민의힘 후보로 한덕수 예비 후보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오전 10시부터 9시까지 이 ARS 당원 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비대위를 열고 5시에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자세하게 짚어보면요. 저희가 그림을 띄워드리고 있는데 어제 오후 9시 그리고 11시에 단일화 1, 2차 협상이 모두 결렬이 됐습니다. 자정쯤에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와 선관위를 동시에 개최를 했고요. 2시 30분에 대선 후보 등록 신청 공고를 냈는데 3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1시간. 이 3시 20분에 한덕수 대선 후보가 등록을 했고 4시에 후보 등록 신청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1시간 동안 필요한 서류가 32장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무리수를 뒀다. 그리고 과연 당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까라는 의문들을 많이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신문 일면 보니까는 내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단일화를 왜 할까?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중도 확장성, 표를 갖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단일화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단일화 과정이라면 지난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럼 이번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측에서 나 투표 안 한다라고 또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한 단일화인지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나에게 반대편에 있는 정적들을 떨궈내기 위한 단일화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그리고 아까 당원 여론조사 얘기를 했는데 네.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당원 여론조사에서 만약 11일까지 단일화하지 않으면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어야 돼요. 그걸 묻지 않은 채로 당원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한 당의 후보를 60여 명의 국회의원들과 그것이 위임된 지도부와 그리고 또 지도부가 선관위에 또 의뢰해서 중앙당 선관위가 결국은 후보 공천을 취소했는데 전당대회에 뽑은 사람들, 그러니까 후보를 뽑은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후보 네. 취소에. 그런 점에 있어서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될 것이고 또 효과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게 시너지 효과를 노린 단일화냐, 오히려 4분 오열만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지층의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전에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기자회견을 다시 돌이켜 보면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3시부터 4시까지 기한을 1시간밖에 정해놓지 않고 후보 등록을 한 것은 한덕수 후보로 이 결론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 단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더라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한 일이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해도 그런 절차는 그대로 가는 거였다라는 거였는데 이런 절차가 외견상 조금 미심쩍어 보인다 하더라도 절차상은 문제가 없고 단일화 과정이라는 게 국민의힘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은 사실 문제가 없죠. 이게 네. 새벽에 이제 공고를 저희가 했고 공고를 일단 1시간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누가 봐도 이제 한덕수 후보로 이제 후보가 교체되는 그런 과정, 그렇게 단일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당원들을 상대로 83% 여론조사를 받았던 것은 단일화가 이제 시기적으로 빠르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지금 오늘 저희가 여론조사를 전 이제 당원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과반수가 넘어야 이제 한덕수 후보로 저희가 후보자가 지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여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그 83%의 당원 그 부분이 여론조사를 했던 것이 국민의 이제 의사와 이런 요구를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한 것은 김문수 후보 측에서 얘기를 했던 그 가처분 신청 등에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 결정문에 내려준 내용 네. 중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이게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 당원의 80% 넘는 당원들이 빠르게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보면 김문수 후보도 그 단일화하는 과정의 한 명이기 때문에 모든 무조건적인 그 당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네. 이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한덕수 후보로 이제 그럼 단일화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솔직하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 협상이 결렬된 원인에 대해 한덕수 대선 후보 측에서 협상 의지가 없었다면서 이 원인을 한덕수 후보 측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이 김문수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다 당에 일임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오늘 와서 절대로 양보 못하겠다고 오늘 그 단일화 협상 자체가 이미 당 지도부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 있고 그 절차가 곧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아무런 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후보 쟁점은 그겁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그러니까 지지층과 무당층만 조사할 건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김문수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협상 결렬의 원인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양쪽에 다 있겠죠. 물론 협상이 결렬됐을 때는 누구 한쪽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이번에 적용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바깥에서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당에서 후보를 정할 때는 당원들이 뽑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지층들이 모여서 후보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50%의 여론조사를 할 때 역선택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뽑히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예요.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일화를 왜 합니까? 그것도 무소속 예정이었던 후보와 왜 단일화를 하는 겁니까? 대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선에서 이기려고 하면 대상이 지지층만 대선 투표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 국민이 투표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하게 당의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단일화, 즉 대선에서 이길 후보를 뽑는 단일화 투표라면 당연히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만하다. 이게 무슨 전당 당 후보 뽑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왜 한덕수 후보 측은 지도부에다 위임했어요? 라는 말 속에 지도부 뒤에 숨어서 적극적인 단일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짚어볼 대목인 거죠.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비대위 의결로 이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라는 이 당원 74조 2항을 근거로 해서 이 후보 교체 절차에 착수를 한 건데요. 이 상당한 사유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당원 대다수가 공식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요구했다. 이 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적절한 명분이라고 보시나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상당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저런 문구에 있는 상당한이라는 표현은 보통 후보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거나 뭐 후보자가 뭐 사망하거나 뭐 사고가 생겨서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그 후보자로 선출되기 이전에 몰랐던 상당히 중대한 범죄 사실이 뭐 혐의가 입증된다거나 이런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다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등등의 일들이 발생했을 때를 상당의 사유로 본다라고들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 하나 때문에 뭔가 단일화를 요구했다. 지금 그래서 단일화를 요구한다면 단일화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후보 자격을 박탈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진행한 것도 아니고 후보 자격 박탈 이후에 재선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한 이유에서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서 인용될 가능성이 전 다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아까 물리적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벽에 진행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 등록 내일 저녁 6시까지거든요. 충분히 지금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뽑았던 모든 당원들이 다 깨 있을 때 아침에 공고를 내고 등록을 받고 재선출 절차를 충분히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그렇게 진행했다는 건 과거에 우리 한국 정치사를 보더라도 과거에 그렇게 날치기 통과를 했던 거는 보통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저는 떠오르는 거는 1969년에 박정희 정부가 삼성 개헌할 때 새벽 2시 반에 날치기 통과시켰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법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고 잘못됐다고 다 비난을 받았었거든요. 이번 새벽에 있었던 일 역시 뭔가 이 상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도부가 그렇게 무리수를 뒀다고 보는 국민들이 좀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고 김문수 후보가 신청한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한 후보로 후보를 재선출하는 것에 대한 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10시까지요.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로 지명이 됩니다. 당내에서는 이런 부침을 겪었어도 한덕수 후보로 과반 이상 동의가 모아질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예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함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저희가 등록을 하기 전에 이제 결정을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없고 당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다시 또 의견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단일화 시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물음이었다면 이번에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에 동의하느냐 이런 여론조사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저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정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서 그러니까 새벽에 왜 이렇게 날치기처럼 통과를 했냐 이런 비판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김재원 실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한 후보 쪽에다가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협상 결렬에 대한 원인을 이제 미루고 있는데 네. 한 후보 측에서 얘기를 한 것은 이전처럼 당원 50% 그리고 일반 국민 50%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자 그대로 하자라는 얘기가 당의 입장이었고 예.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은 이게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이제 누가 될 것인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당원 당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자체가 사실 들어있어서 그 부분을 바꿀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고 그게 이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했던 것이 김문수 후보 측에서 직인이 없어도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의 직인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이 일단 등록을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추인을 받는 그런 과정을 겪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도 다 국민의힘에서 내홍을 한다. 밖에서 이재명 세력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지금 당에서 싸우기만 한다. 지금 선거가 20일 조금 넘게 24일 남았습니다. 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단일화에 그러면 시간을 다 써버리고 서로 다 싸우느라 해버리면 그냥 이재명 후보가 그냥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놓고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당원들의 강렬한 요구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 이런 결단을 하시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결단에도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요. 후보 교체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조치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반격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어젯밤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 이 후보 교체는 부당하다, 법적 정치적 조치에 착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후보 선출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어떤 조치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이 가처분이라는 거는 본안 신청, 재판을 하기 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처분으로 일단 며칠 만에 판단을 법원이 해달라라고 하는 신청이고 지금 이제 한덕수 후보로 여론조사를 해서 만약에 내일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이제 법원에 낸 것입니다. 예.
이 앞서 법원이 김문수 후보 측이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하고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개최는 중단해달라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좀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인용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요? 물론 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왜냐하면 이전에는 김문수 후보가 그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후보 자격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였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뭐 따로 판단을 내려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당의 운영에 대해서는 법원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전당대회를 어떤 목적으로 열든 전당대회 여는 것 자체 이미 아직 실행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열지 못하도록 막는 판단은 보통 내리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 내린 거는 이번에 후보 교체에 대한 관련된 거를 실행한 이후에 이제 판결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남부지법이 만약에 내일 후보 등록 이전까지 이 판단을 내려주지 않을 경우 저는 김문수 후보가 뭐 전격적으로 뭐 무소속 후보 등록이나 이런 것들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사실 이인재법 때문에 경선에 참여했던 자는 그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데 네. 그거는 그 경선 패배자의 경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경선 승리자이기 때문에 예. 참여할 수 있다는 해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만약 왜 그러냐면은 내일 6시 전까지 남부지법 판단을 안 했는데 네. 그 이후에 갑자기 인용을 해줬을 경우 그러면은 한덕수 후보의 후보 등록이 취소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국민의힘은 이제 후보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수진영의 후보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는 무소속 후보 등록 강행까지 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남부지법이 제 생각에는 최대한 빠르게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봅니다만 만약에 그게 늦어질 경우 참 별의 별일이 다 생길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셨듯이 가처분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출렁일 것 같은데 만약에 인용이 날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후보 등록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 상황이 이제 그 아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법적인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 절차적 정당성이 이제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가처분의 이제 제목은 다르지만 김문수 후보가 제출했던 가처분 신청 그리고 또 그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제출을 했던 가처분 신청이 모두 다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 안에는 설명을 했던 것이 단일화에 대한 과정을 사실은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이 전국위원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전당대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준 중에 지금 이제 개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후에 가처분을 지금 그러니까 오늘 김문수 후보가 낸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상당히 거셉니다. 경선 후보였던 한동훈 전 대표, 북한도 이렇게 안 한다 직격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은 정치 공작극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도 저희가 그대로 전달해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럴 거면 경선 왜 하냐 이런 비판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4인 후보였을 때 2차 경선 때 낸 돈이 2억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뭐 운영하고 또 홍보물 찍고 뭐하고 수억 원의 돈이 들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했던 네 분의 후보가 온도차는 있었지만 어쨌든 단일화를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후보가 됐더라도 내가 최종 후보가 됐는데 나도 저렇게 됐겠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모든 후보들이 이럴 거면 경선 왜 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낸 돈 돌려다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과연 이번에 그 지도부가 후보 취소까지 하면서까지 이렇게 교체를 했어야 되느냐. 결국 이 후보들 여기에 뭐 나경원 의원까지 포함하면 지금 굉장히 당의 중진들 의원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한 목소리로 당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선에서 한덕수 후보로 과연 시너지가 얼마만큼 생기겠느냐. 이 점도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뭐 국민의힘 경선 후보뿐만이 아니고요. 친윤계 윤상현 의원도 지금 상황이 정의롭지 않다라면서 이 전직 의원,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계속해서 이제 절차적 문제를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당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지금 단일화를 당연히 김문수 후보 쪽에서 정말 합의를 해서 단일화를 하는 모양이 가장 저희가 좋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당원들 전부 다 바랬던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단일화를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뒤가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럼 뒤라는 거는 시간이 진짜 없습니다. 선거운동 할 시간에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시간에 예. 우리 국민의힘은
정말 서로 욕하면서 그런 단일화 과정을 겪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어제 전격적으로 이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다 기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일화 테이블에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서 앉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고 당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단일화에 대해서 본인이 하려고 한다. 그래서 김덕수 얘기까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냥 원래 룰대로 그러면 단일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다 그냥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당에서도 그런 부분만은 정말 막아야 되기 때문에 후보 자격을 박탈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빠르게 이제 저희가 합쳐져서 정말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재명 세력이 정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도록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대로 정말 결속이 시급한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와 한덕수 지지, 김문수 지지 이렇게 2파전으로 흘러가면서 또 내부에서도 분열이 계속되는 양상이란 말입니다. 이번 사태가 국민의힘이란 당에는 좀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미 분열이 돼 있는 정당인데 사실 경선 과정에서 어땠습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과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으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모습은 탄핵을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와 그리고 또 역시나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뭔가 민주당을 공격했던 한덕수 후보, 그러니까 탄핵 반대 세력 측끼리 또 갈라진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그 외부에 있는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지? 그러니까 뻔히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초래될 걸 알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을 때 한덕수 차출론이 나왔을 때 물리적으로 이 시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명 갈등과 분열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모두가 예측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차출하고 결국 한덕수 후보를 강행해서 뭔가 후보로 만들려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이런 분열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체 왜 이러고 있는가? 분명 뒤에 배후가 있는 건 아니겠는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목소리,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겠냐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당이었다면 정상적으로 운영했던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나 정치 경력이 수십 년이나 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분열이 될 걸 몰랐겠습니까? 아마도 이분들이 판단했을 때 그냥 분열이 안 될 거라는 판단에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부탁 아니면 누군가의 입김 때문에 결국 이렇게 무리한 일정을 저는 수행했다고 저희 당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부의장님의 개인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일련의 절차 속에서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한덕수 후보, 오늘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하나가 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 후보가 된다면 이 국민의힘 후보라는 정통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한 과제일 것 같거든요. 사실은 뭐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과연 한덕수 후보가 한 가족인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함께 있었던 총리 그리고 장관이 지금 사실은 이제 싸운 거거든요. 그러면 총리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계엄과 또 내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평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국민들 앞에서 토론을 한번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왜 지금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계엄에 대해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었던 분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보수층 내에서도 극우의 지지를 한 몸에 다 받았던 분인데, 계엄과 어느 정도 좀 선을 그었던 한덕수 후보의 이런 그 단일화, 이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토론이나 당원들에게 토론이나 설득, 설명이 상당히 부족한 채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단일화다. 그런 점이 우리가 이제 어떤 경선이 끝나고 나서 컨벤션 효과를 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난 김문수 후보로의 그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컨벤션 효과가 적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단일화 과정은 특히나 뭐 컨벤션 효과는 고사하고 소위 말하면 분열, 4분 오열만 나왔거든요.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는 국민의힘 후보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정체성을 보이는 활동과 그리고 소위 중도 확장성이라고 하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표를 얻는 과정, 이 두 개가 상충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한덕수 후보가 앞으로 어떤 선거 운동을 해 나갈 것이냐, 즉 집토끼와 산토끼를 어떻게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점은 굉장히 큰 숙제로 남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사태를 보고 민주당에서는요, 이 지금 사태가 민주주의 절차에 어긋나는 촌극이라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체 내란 세력이 모색하는 내란 구타의 회책의 것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은 아무런 쓸모없는 절차가 될 것입니다. 기회는 윤석열 측근만이 가질 수 있고 과정은
들러리 쇼에 불과하며 결과는 내란 옹호 후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절차가 아니고 민주국가에서의 정당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자, 폭력으로 대선 후보를 강탈한 것이다. 자진해산하라. 이런 비판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걸까요? 자,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의 정치 행보나 뭐 정책, 가치관 이런 거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후보일지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가 부당한 방법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결국 5월 3일에 최종 선출됐었잖아요. 5월 3일에 선출돼서 5월 10일에 자격이 박탈당했습니다. 일주일짜리 후보 자격을 주기 위해서 그 긴 기간 동안 그 전당대회를 했던 겁니다. 경선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그러면은 경선에 참여했던 8인에게 그런 과정들을 다 설명해 줬나요? 그들에게도 사기인 거고 전 국민에게도 사기를 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전 국민들이 봤을 때, 보수 지지층이 봤을 때 이 전당대회를 보면서 경선 과정을 보면서 이 경선을 거쳐서 치러진 최종 후보가 국민의 후보가 되는구나라고 하고 지켜보셨는데 사실상 일주일 동안만 후보 자격을 주고 그들이 원하는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폭력에 의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공당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반론하실까요? 사실 지금 이 과정이 저희가 단일화 그러니까 이제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지금 이제 다시 한덕수 후보로 저희가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과정을 저희가 거치고 있는 것이 저희가 공당이기 때문에 지금 거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 당연히 저희 당의 정말 오랜 저희 동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면 민주당에서 다들 이제 뭐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민주당과 그러니까 무당층과 이제 저희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된다면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계속해서 아까 전에 이제 저희 경선 과정을 비판하는 그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이 얘기를 한 걸 들어보면 계속해서 그 기회는 윤석열 측근만이 가질 수 있고 결과는 내란 옹호 후보가 될 것이다. 이거 누구를 지적한 말인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정권 때 이제 노동부 장관을 했었던 분이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총리로 이제 권한 대행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뭐 국무회의가 뭐 없었던 것을 생각한다라든지 이런 소신 발언으로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지지가 김문수 후보님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식구가 맞느냐 교수님이 반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밖에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당원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 여론조사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지점은 그렇다라면 김문수 후보가 더 이제 당원들 내에서 더 정당성이 있는 게 맞아야 되는데 민주당 말대로라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그럼 당원 투표를 한번 해보겠다. 이 한덕수 후보로 교체에 그럼 동의하는가 이렇게 묻고 오늘 나오는 답이 아마 저희가 이렇게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민주당에 이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후보로서 대통령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세력에게만은 이겨야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절박한 사명감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원 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국민의힘의 후보는 김문수 후보로 유지가 되고 과반 이상이 한덕수 후보의 교체에 동의하면 국민의힘의 후보는 한덕수 후보가 됩니다. 이런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정말 한국 정당사의 초유의 일 아닙니까? 이게 역사에는 좀 어떻게 남을까요?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 특히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굉장히 역사가 평가할 때 굉장히 독특한 당이다라고 평가를 할 겁니다.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2번이나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도 찍어냈습니다. 급기야는 그 누구보다도 당 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높은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제에서 당의 대통령 후보까지도 찍어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있느냐, 적용됐었느냐. 그 이제까지 민주당을 비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법 독재라고 그랬습니다. 1인 독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과반수의 힘을 발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과반수의 힘으로 찍어 눌러서 당대표 날리고 비대위원장 날리고 심지어는 대선 후보까지 지금 64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위임해가지고 날렸는데 이거는 친윤의 독재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그 3년 동안에 소위 그 당대표부터 시작돼서 대선 후보까지 찍어내기의 과정은 굉장히 독특하고 이 현상을 어떤 식으로 정당 민주주의에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또 논문들도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뭐 개별 의원들의 선택에 친윤의 독재라는 배경이 있다라고 저희가 단언하기 조금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이 내홍에 빠질수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이 후보, 오늘 국민의힘을 향해 애둘러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밤새 안녕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 짝입니다.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하죠. 정치는 말이야,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져.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야. 진짜 맞는 말이에요. 뭔가 이익을 노리고 막 움직이다 보면 반드시 걸려 자빠지게 돼 있어요. 어느 집단을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지기도 한다. 어느 집단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든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상당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재명 후보 그대로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지기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좋아하는 그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좀 자중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저희가 국민들이 보기에 공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범죄자도 돈이 많은 범죄자가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한다? 그러면 본인이 앞으로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는 재판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본인이 이제 재판 안 받고요. 근데 만약에 무죄가 확실할 것 같으면 재판을 진행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법들을 정말 상정을 하고 그냥 이재명 후보의 말이 곧 법입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이재명 후보와 친하지 않으면 어떤 경선의 자리도 할 수 없습니다. 비명 행사가 그걸 다 증명을 해주고요. 이게 다만 저는 대한민국까지 이재명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고 본인이 말하는 그냥 상대 후보가 자빠진다. 이런 것은 본인의 말을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찾은 곳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 고향인 경남 창녕입니다. 이 경남 창녕에서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기가 찰 거다. 이 훌륭한 정치인이다. 같이 할 길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이 외연 확장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경남 청년 영남 쪽에서도 뭐 보수세가 강하다 하더라도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민주당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들이 좀 듣고 싶은 이야기들,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메시지를 던져야겠죠.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를 하셨다고 선언을 하셨으니까 네. 현역에 계실 때는 참 민주당과 많이 싸우기도 하고 저희도 많은 비판을 했던 분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홍준표 전 시장이 상당히 상식적인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의힘 상황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것들을 언급한 거라고 보고요. 외연 확장 그러면서 저희가 뭐 자꾸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우클릭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가 뭐 우클릭한다라고 봐주시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지난 뭐 문재인 정부 참여정부의 그 과거를 봤을 때 뭔가 진보적인 정책, 개혁 정책들을 쭉 추진해봤을 때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보수 정책도 뭔가 수용하면서 뭔가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런 의지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이 국민의힘 후보 선출 사건이 이재명 대표의 본선 진출에 어느 정도의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죠. 앉은 자리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민주당이나 야당 쪽에서 가장 거꾸로운 후보로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승민 후보였어요. 네. 그런데 아예 후보 등록도 안 못했습니다. 당내의 소위 배신자 프레임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껄끄러웠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였습니다. 근데 알아서 반탄 찬탄 논리를 싸우더니 결국은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무서워하고 또는 확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건 조심해야 돼라고 생각했던 후보들이 알아서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소위 말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한 식구라고 보이는 지난 정부에서 총리를 지내셨던 분과 장관을 지내셨던 분이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권력 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그 반사 이득을 갖다가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뭐 가뜩이나 뭐 대세론, 뭐 8분 응선을 넘었다, 9분 응선을 넘었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자중 질환은 뭐 이재명 후보에게는 굉장히 특히나 보수 후보 중 일부도 이럴 거면은 차라리 그냥 이재명한테 맡기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지금 무인지경에서 혼자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 10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리인을 통해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이 후보 등록하는데 계엄 당시에 국회를 찾았던 배우 이관훈 씨도 함께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태극기를 되찾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태극기가 참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참 뿌듯한 긍지를 가질 만한 그런 국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른바 그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뭔가 보수 진영의 좀 그 집회에 사용되는 상징적인 태극기로 사용이 돼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태극기라는 좋은 단어를 뭐 그들에게만 전유물처럼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 갑자기 나온 단어가 아니라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 태극기 배지를 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태극기의 가치를 보수 그것도 약간 아스팔트에 나와서 집회를 하시는 그 보수 진영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그 태극기의 참뜻을 우리가 가져와서 태극기가 어떤 뜻인지를 국민들에게 다시 알려드리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보여드리자 그런 차원에서 계속 해왔던 모습들을 오늘 다시 한번 발언을 통해서 되짚어 주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사법부를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법부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를 하면 고쳐야 한다. 또다시 사법부를 향한 발언 수위가 높아졌는데 이 전국 법관대표회의 26일에 소집이 되는데 이게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많은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전과 이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심으로 이제 오범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전에는 사법부에 대해서 조심조심했는데 그러니까 재판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을 해달라 이런 얘기로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뒤로 이제 미뤘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지 않겠다 이런 법을 이제 올려놓고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에 대한 수위를 상당히 높게 지금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다수결로 10대 2로 이제 판결을 내렸을 뿐인데 그런 대법원장을 지금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이거야말로 겁박입니다. 그런 겁박을 계속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마 계속 중도층 얘기를 하시는데 중도층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핵으로 파면이 됐습니다. 그런 뒤에 치러지는 이제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중도층이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이 더 싫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이재명 위주로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피고인 이재명이 본인이 재판받지 않고 본인이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법을 고치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이거는 길들이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거의 겁박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을 하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또 삼권 분립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인사들이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로 불안하다. 그리고 아까 전 태극기의 의미를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 태극기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까지 지켜온 태극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안보와 자유 그런 부분이 저희가 보수가 지키는 가치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친북, 친중, 쉐쉐 이런 부분의 외교 정책을 치를 것이 뻔하고 그다음에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날려도 이거는 층간소음 정도니까 그냥 참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에게 안보를 맡길 수 없고 경제 같은 경우에도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그리고 기업의 발목 잡는 법들 계속해서 상법 개정도 더 강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 것이 뻔하고 지금 예고편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도층도 결코 이런 이재명 후보의 이런 전략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한다. 그런데 이 무죄라면 재판을 해도 된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는 법 쪽에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법무부도 반대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교수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입법 미비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만들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모든 입법 미비 사항을 법으로 다 강제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요. 가급적이면은 사법부는 특히나 사법부는 판례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판례를 통해서 도저히 만들 수가 없을 때 그때
입법부가 강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도 마찬가지고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소위 법관 내부 사회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열린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사법부 내에서 새로운 룰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고 예. 민주당도 지난 그 탄핵 선고 때 들었던 말. 권한이 최대한 자제돼야 된다라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파면을 선고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입법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최대한 자제하고 그래서 사법부가 판례를 통해서 스스로 대통령이 되면 중지가 되고 또 중지가 될 뿐이지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대통령이 끝나면 다시 재판해서 죄 있으면 처벌하고 이런 판례를 갖다가 사법부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걸 법으로 강제하면 세상의 모든 걸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대통령 당선자 재판을 중지하게 하는 법안이 현행헌법과 상충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전대미문의 위인설법, 그러니까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 헌법 84조에 있는 이 불소추 특권은 이 1948년 재헌헌법 때부터 들어가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국 대통령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안인데 그 조항인데 예.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을 보호하자고 헌법에 이렇게 박아놨는데 뭔가 재판을 진행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니 민주당에 대해서 이것을 입법으로 뭔가 보완하려는 건 아니겠느냐. 헌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일련의 행동들이 다 이해될 것이다. 지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해봐야 결국 위인설법 아니라고 자꾸 비판을 하시니까 국가 원로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하신 말씀 제가 빌려서 얘기한 건데 네. 헌법의 취지 자체가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주권자들이 선택한 국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이기 때문에 헌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통해서 보완하자. 저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굳이 법으로 만들지 않아도 아니면 판례로서 아니면 문화로서 그냥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법으로서 보완할 수밖에 없다. 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4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있고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 입법 폭주에 나섰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좀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이런 일들이 중도층 민심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대세 자체가 워낙 국민의힘의 악재가 많다 보니까 민주당이 반사 효과를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고 대세론에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청문회야 듣는 자리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이 이상을 넘어가는 예를 들어 탄핵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원 내부에 지금 법관 대표자 회의도 있고 이런 자정의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자율에 맡기는 게 일단은 좋다. 도저히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행위가 계속 지속되고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어떤 위협이 온다면 그때 마지막 수단으로서 쓸 수 있는 게 저는 법이다. 그렇게 보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좀 지금 분위기를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데 네. 이걸 굳이 판세를 바꿀 만한 변수를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을 넘는 그런 행위들은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네, 지금 상황에서 중도층 민심을 어떻게 잡느냐가 상당한 변수일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선출로 이런 부침을 겪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른바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럴 거면은 범보수 단일 후보로 이준석 후보를 밀 수도 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도 상당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국민의힘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보수가 꼭 누가 이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저희 보수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제 헌법상 그 헌법 84조에 이제 불소추 특권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 헌법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을 때 어떤 입법자들도 이게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입법 미비 사항이 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느라고요. 이런 부분 아마 중도층에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국가로의 저희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선거를 치르고 있다라는 점을 모든 국민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기존 보수와 차별성, 선명성을 부각을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반대 노선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가능성의 영역입니다만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게 본선 구도에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위협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장래적 차원에서 봤을 때, 장기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보수 진영의 이제 큰 잠룡으로 커나갈 수 있겠죠. 네. 이번 선거에 뭐 갑자기 뭐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후보 등록하지 않고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해준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당장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위협할 정도의 세력으로 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상 지금 개혁신당이 제3지대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사실상 보수 진영에 있는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 역시 보수 정치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는 그 젊은 정치인 한 명을 길러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오랫동안 보수 진영의 큰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위협이 될 수 있으나 당장 이번 조기 대선은 그렇게 큰 위협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뭐 지금 상당히 가능성이 요원하긴 합니다만 범보수 빅텐트론에 대해서는 좀 교수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뭐 해볼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예. 다만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목표하는 바는 사상 최대 표차로 승리하는 거거든요. 네.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소위 말해서 빅텐트 얘기가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가야 될 표가 아주 일부만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소위 말해서 1, 2위 표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원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할 거면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안 하든지 아마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오늘 새벽 인도를 향해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하면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전면전 가능성에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현지 시간 10일 새벽 파키스탄이 인도 내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에 나섰습니다. 작전명은 분니안 울 마르수스로 인도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본격 보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작전 초기 인도 비아스 지역의 미사일 저장소를 타격했고 인도 우드암푸르 공군기지 등에 미사일 3발을 발사해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가 이제 파키스탄의 대응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I told you before, whatever they may do, we are prepared for any eventuality. They want to continue it, fine. 오래된 카슈미르 분쟁으로 갈등 상황이던 두 나라는 지난달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파키스탄 무장단체의 테러로 인도인들이 대거 사망하면서 갈등이 격화했습니다. 지난 7일엔 인도군이 파키스탄 무장단체 본고지 9곳을 미사일로 타격했고 파키스탄도 보복 공습에 나서면서 민간인만 양국 통틀어 최소 4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비공식 핵 보유국인 양국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중재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도 파키스탄 분쟁의 신속한 종식을 원한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주말인 오늘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에서 5에서 10mm, 그 밖에 내륙 지역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로는 최고 2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해안가와 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돌풍이 불어 시설물 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14도, 부산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휴일인 내일까지도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부터는 온화한 남풍이 불어들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5월 10일 토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